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황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오늘이 토요일인데 영상이 올라가는 건 일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보통 일요일 오후 정도에 올라가게 그렇게 예약을 걸어 놓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안 좋았죠. 자, 다우가 한 1.69%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또 1.9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더 빠졌어요. 나스닥은 보시면 한 2.7%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기술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게 되면 형편없죠. 자,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상승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어요. 자, 보시면 아마존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덜 빠졌네요. 그리고 TSMC가 좀 덜 빠졌고, 자, 테슬라 3%, 브로드컴 3%. 보면 반도체 쪽하고 관련된 부분들 요런 쪽은 조금 덜 빠졌고 미리 두들겨 맞았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거의 무사치 못한 모습이고 겨우 시가총액 11위 제약바이오 주식이죠. 일라이릴리는 일라이릴리가 0.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금 먼저 분 차트로 보게 되면 거의 어떤 반등 시도도 없었어요. 자, 좀 하락 출발해서 계속 이렇게 하루 종일 밀었다가 저 장 중반까지 밀었다가 오후장에도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못하고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경기 침체 하에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깊게 가면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현상들을 갖고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이런 경기 사이클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자,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왔는데 요거는 최근 나온 지표들 그런 쪽에서 좀 확인이 되죠. 보시면 제가 전에 우리 제 채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든가 안 드렸든가 모르겠네요. 자, 그 전에 소매 판매 나온 것들 이런 것들도 보면요. 벌써 좀 안 좋았어요. 자,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1월 달에 마이너스 1.1이 나왔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2월 달에 발표된 게 0.2였었죠. 자, 그전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데서 미리 좀 징조를 보여줬었고요. 어제 발표된 물가는 PC하고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이런 게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헤드라인 물가는 그냥 2.5%니까 그 전월 수준 그때하고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서 2.6%에서 조금 잘 떨어지지 않는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였었죠. 근원 물가. 이 근원 물가라는 거는 이 PC나 CPI나 똑같이 여기 같은 거는 아닌데 소비자 물가 지표예요. 근데 이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PC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거. 이 CPI는 저 월 초중반 정도 그때쯤에 나오는 거고 PC는 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근데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지표는 이 PC를 기준으로 삼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CPI를 보면 PC를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I를 먼저 보는 거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신문 기사 뉴스들도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최고치다 이렇게 근원 물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보시면 2.8이 나왔어요. 자, 2.8이 나왔는데 여기 2.9가 있었죠. 근데 요거를 보면요. 이게 처음에 발표될 때는 2.8로 나왔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수정된 건데 저 신문 기사 쪽에서는 그 수정된 거를 못 보고 그냥 처음에 발표됐던 거 그걸 기준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뭐 십몇 개월 만에 최고치 이건 아니에요. 그런 헤드라인이 달려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래도 높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작년 12월 달에 2.9%가 나왔죠. 그리고 2.7%가 나왔고, 여기 제가 빨갛게 이렇게 색을 칠해 놓은 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말씀드렸듯이 지표가 이번 달에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나올 때 지표가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 요 1월 달은 2.6이었었습니다. 2.6이었었는데 지금 이번 달에 2.8로 발표하면서 지난달 거도 우리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라고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수정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빨간 걸로 적어 놓은 거는 전달보다 높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전달보다 낮게 수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2.8%가 나오면서 이게 물가 우려를 자극했어요. 예상치보다 이 시장에서는 이 예상치를 보고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2.8%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야, 이거 진짜 물가가 고생을 시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 항목들도 좀 따져보면요. 이 소비도 0.1%밖에 안 늘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그것도 늘어난 게 자동차 뭐 이런 거를 많이 샀어요. 내구재 중에. 자동차를 미국인들이 샀다는 얘기,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트럼프가 막 떠들어대잖아요. 자동차 관세 25% 물려! 이렇게. 자, 근데 트럼프는 참 진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업체들한테는 야, 우리 관세 올려도 자동차 파는 애들 니들은 차값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뭐 김정은이도 아니고 뭐 시진핑도 아니고요. 참 트럼프가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네로나 뭐 이런 사람 비슷하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거는 뭔 얘기겠습니까? 다른 소비는 안 느는데 뭐 외식 이런 것들은 많이 줄었어요. 외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야, 그냥 집에서 먹어, 뭔 외식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자동차가 소비가 늘었다라는 거는 야, 좀 있으면 관세 올라가면 차값 올라가겠다. 우리 미리 내가 내 차가 다 낡았으니까 그 차값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놓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지표를 보게 되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미시건대에서 조사하는 게 있죠. 보시면 요런 게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소비자 평가 지수, 1년 기대 인플레, 5년 기대 인플레. 요거는 한 달에 두 번 나와요. 예비치가 한 번 나오고 확정치가 한 번 나오고. 예비치는 월 중반에 나오고 확정치는 월 말에 나옵니다. 어제 확정치가 나왔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파란 글자로 제가 해놓은 거는 예비치보다 그 확정치가 떨어졌을 때는 파란색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예비치 때보다 확정치 때가 올라갔으면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나 기대 지수, 평가 지수 이런 것들이 예비치가 나올 때도 야, 이거 많이 떨어졌네. 안 좋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이 미시건대에서 나온 건 제가 아마
제 채널에서도 예비치 나왔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저 뭐 TV 방송하고 제 유튜브 채널하고 이런 데서 TV 방송에서는 확실히 얘기해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확정시가 예비치보다도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기대 평가 지수가 전부 다 여기서 보시면 작년에 뭐 70 막 이랬었잖아요.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71.1 정도 됐었는데 2월 달에 64, 3월 달에 57로 뚝뚝 떨어지죠. 자, 이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건데 1년 기대 인플레가 5.0이 나왔어요. 아, 이거 5 이상으로 올라간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년 기대 인플레가 5%가 된 게 언제냐 하면 자, 여기 있었네요. 여기 2022년도 10월 달 이때 1년 기대 인플레가 5%였습니다. 그리고 뭐 5월 달 정도에는 5.3%였었고 근데 이때는 미국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이 막 진짜 많이 당황했죠. 그러면서 막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막 올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럴 때 이후로 2022년 10월 달 이후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1년 기대 인플레가. 자,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는 더 답답한 겁니다. 4.1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2022년에도 4.1이 안 나왔었어요. 자, 이때도 5년 기대 인플레는 이 정도 수준이었죠. 3, 뭐 이 정도 3%, 3.1%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야, 지금 물가는 굉장히 높지만 연준이 지금 금리 올리는 거 봐라. 5년 뒤에는 물가 뭐 한 3%대로 떨어져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 이게 4.1%가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야,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게 올린다는데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면 물가 안 떨어져. 물가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야. 5년 뒤에는 그래서 4.1%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해요. 이게 물가만 좀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가 좋다라면요. 이거는 주가에도 도움되고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라면.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여기서 딱 나오잖아요. 자, 이 소비자들 아까 소매 판매도 왔었고 자, 그리고 PC도 봤었죠. 소비 심리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라올 것 같다. 그렇죠?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 자,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게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근데 트럼프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 진짜 저 장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전화 통화 내가 오늘 캐나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아우 뭐 내용 진짜 굉장히 좋은 내용 그런 거 있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 저 은근히 그러면 캐나다에 관세 안 물리고 4월 2일부터인데 좀 뭐 넘어가려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했는데 그래도 관세는 물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 미국의 관세를 그 상응하는 정도 수준의 관세를 물릴 것 같아요. 자, 그럼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관세, 상호 관세 니들도 우리한테 관세 올리면 우리는 그보다 또 더 때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간략하게 좀 볼게요. 자, 제가 일요일은 시황을 올려드리고 수요일은 종목을 올려드리죠. 근데 저 수요일 날 종목을 올려드린 게 제가 곧버스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게 종목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야, 이건 뭐
이거 사서 좀, 사면 괜찮겠다 싶은 종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없을 때가 있는데, 오죽했으면 제가 곧버스 이렇게 올려드렸겠습니까? 수요일 날. 근데, 이게,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지금 현금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주식 안 샀고요. 그 전주에도 그 전주 초에 주식을 샀었나? 아니면 그 전주도 안 샀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주식을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매수한 지가 굉장히 꽤 오래됐어요. 새로 오신 신규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주식 샀으면 다 물렸습니다. 이게 때로는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그전에 주식은 방포트를 한번 싹 엎었어요. 싹 엎어갖고 현금은 꽤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식을 안 샀습니다. 주식을 안 샀는데 지금 보면 그게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신규로 새로 오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어이씨, 종목을 저 돈 내고 회원 가입했더니 종목은 안 주고 뭐 그냥 저 현금 갖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만 한다고. 자, 근데 때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현금을 꽤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 미국의 이런 관세,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내부 상황, 정치적인 문제죠. 자, 굉장히 좀 잘못하면 야, 이거 진짜로 좀 어렵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수요일 날 제가 곧버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뭐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생방송방 회원님들께 그런 얘기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금이 있는 상태인데 다음 주에 상황 봐서 그걸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곧버스를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방송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곧버스라는 거는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거죠. 지수가 만약에 1% 빠지면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이건데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이 1% 빠지면 이거는 1% 올라가는 2% 올라가는 ETF입니다. 두 배만큼 움직이는 ETF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수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 곧버스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곧버스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때 작년 8월 달 이때도 그 전에 우리 방에서 여기 급락했었죠. 작년 8월 달에. 이 전에 우리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갖고 우리 생방송 방에서요. 이때 주식 신나게 샀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만약에 아마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괜찮아진다라면요. 이거 주가 두들겨 맞는 구간, 이런 구간 이용해 갖고 우리 현금 있는 걸로 주식을 살려고 막 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정치 상황이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 내용 저 수요일 날 영상 참고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자칫하면 좀 상당히 어렵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수급 상황은 이게 수급 상황에서도 나타나요. 자,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보시면 금요일 날 6,4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부터 이 선물 시장 수급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수급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여기 목요일 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한 3,900억 정도, 3,994억을 팔았죠. 금요일 날 7,902억을 또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거기다 옵션 시장 보시게 되면요. 뭐 이틀 동안 콜 매도였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가 많았어요. 풋 매수를 47억, 목요일 날 19억. 자, 이렇게 풋을 매수를 한 상황이라서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이 파생시장 수급이 상당히 좀 목요일부터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저 수요일 날도 곧버스 뭐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그 영상 보시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쵸? 본격적으로 뭐 주식을 질러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굉장히 유동성 어떻게 방향이 정반대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저 수요일 날 올려드린 그 내용에서 정치 상황이 뭐 되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안정된다라면 저는 주식을 살 겁니다. 근데 뭐 좀 더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버스를 노릴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옵션 시장 우리 8월 5일 날 주가가 코스피가 8%, 코스닥이 12% 작년 8월 달에요. 그렇게 급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우리 방에서 그 전에 물론 뭐 현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 현금 꽤 있습니다. 우리 생방송방에. 제가 선물 옵션을 한 20년 넘게 25년이네요, 벌써. 2000년에 그때 증권회사 다니면서 선물 거래 상담사 이 자격증을 따고 그때부터 이 파생 시장에 몸담기 시작해서 지금 25년째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잘 봐요. 누구 못지않게 시장 굉장히 잘 봅니다. 위기 때마다 빼놓지 않고 현금을 들고 있고 그렇게 작년 8월 달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주식을 안 샀고요, 아예. 자, 그랬는데 이게요, 굉장히 큰 겁니다. 평상시에 시장이 고만고만할 때나 장이 좋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이 시황에 대한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신경 안 쓰고 주식만 잘 골라내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 지난주 시장, 우리 시청자님들 어느 걸 사도 다 물렸을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제가 보는 지표가 있는데 자, 뭐 옵션 쪽을 좀 보죠. 옵션 쪽. 다음 주에 뭐 옵션 쪽 수급이 좀 제가 좋아하는 수급이 나온다라면 그쵸? 주식을 사겠죠. 외국인들이 딱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풋매도가 좀 많아야 돼요. 풋옵션에 대한 매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월요일이라도 외국인들 풋옵션을 매도를 잔뜩 친다.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시장은 바닥을 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도 외국인들 이거 지금 어제 풋 매수했는데 월요일도 이렇게 풋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 또 좀 더 고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장중에 잘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냥 눈만 있으면 보면 되잖아요. 뭐 개념 알 필요도 없고요. 옵션은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공부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수급만 보면 돼요. 수급 상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시청자님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수급 잘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시장에서 또 살아남고 이기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